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을 돌며 영세 상인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로 2억 7천만 원을 빼돌렸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는 20대 남성인데요. 2024년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네.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기차를 타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옷가게 주인들 그 상대로 해가지고 일단 핸드폰을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가? 전화해 보면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비밀번호 써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케이스에다가 그냥 메모해 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2억 7천만 원, 피해자는 4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27범이나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소한 지 10월 정도 됐다라고 했으니까 출소 직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러 온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이 20대 남성 여러 진영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작은 점포 상인들의 휴대전화만 노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 20대 남성이 전과 27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제 그 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앱이 깔려 있는 경우를 이용해서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인데요. 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왔던 겁니다. 여러 차례 범행을 하면서 되게 좀 영세, 조그만 영업을 하시는 50대 중장년 여성층들이 잘 관리가 안 되다라는 걸 알고 그런 분들을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신원 노출을 가리기 위해서 또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지역을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열차만 이용하고. 근데 이게 대전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열차를 통해서 지역 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전역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요새 담겨 있어서 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또 그 관리가 취약하신 분들을 고의적으로 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20대 남성은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과가 27범이니까 상습범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엔 누범에 해당됩니다. 누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집행이 종료가 된 다음에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때는 누범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누범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누범에 해당하면 장기 2배의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역 12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그다음에 이번에는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중형이 다시 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평소에 만약 휴대전화를 절도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번 사건처럼 계속 이게 휴대전화 절도 관련해서 좀 대비 관련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가 좀 내려져야 할까요? 일단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 중에 카페 같은 데서 뭐 노트북, 휴대전화를 놓고 가도 안 훔쳐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을 외국인들이 이제 자국에 알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범행이 알려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좀 이렇게 기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진 않지만 이런 이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휴대전화 안에 신용카드라든가 이 카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내지 잠금장치를 설정하지 않아서 누구도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0대 이 범죄자가 노린 대상과 같이 관리에 취약할 수
취약한 분들을 노리는 범죄는 또 다시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휴대전화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돌진해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순식간에 휴게소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예. 11시 32분이니까 딱 점심 식사하기 시작할 그럴 시점이었는데 강릉의 대관령 휴게소였는데 대형 외제 SUV가 예. 식당 건물로 돌진했는데요. 예. 얼마나 빠르게 돌진했냐면 6m 안까지 밀고 들어갈 정도. 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방까지도 그 차량이 돌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게 밀고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11시 32분이니까 약간 이른 점심을 식사하던 그 손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3명은 중상을 입었고요. 7명도 경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주차 중이었는데 네.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아이고,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그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앵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82세 고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운전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만큼 뭐 급발진이란 다른 사고 원인 조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너무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하면 이런 사고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요.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이 갱신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운전 면허에 반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원 내지 지자체에 따라서 한 30만 원 정도의 보상 정도로 이 반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갱신 주기에 철저하게 운전과 관련된 안전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갱신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 두 번째 또 고령 운전자들이 이 운전 면허증을 반환할 수 있는 유도책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좀 국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